그럼 이제 이 떨어진 곳들은 기회를 영영 못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추진하는 세력들은 그 다음 사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래서 23년 멤버십에서 이 떨어진 곳들 중에서 잘 추려가지고 될 만한 곳들, 그런 곳들을 23년 멤버십에 계속 녹이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2022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23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출장 다녀오고 바로 지금 스튜디오 와서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작년이죠. 12월 30일 날 제가 글 하나 올렸죠. 서집달에 22년 신속통합기획 이제 시향 분석해가지고 하나 올렸는데, 21년도에 처음 시작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이게 사실 새로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을 관에서 지정하겠다.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생활권계획에 입각해서 도시계획의 명분에 맞지 않는 곳은 지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의 명분에 맞는 곳만 관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압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과거 뉴타운 때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모아타운이나 뭐 공공재개발이나 뭐 3080이나 기타 그런 방식과 좀 다른 게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행정,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고 금전적인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점은 어쨌든 신속통합계획이 됐다고 해서 모든 구역들이 100%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3080도 엊그저께 대거 해제되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지정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잘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뭐라고 하죠? 멤버십에서 사람이 하는 거여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 단타 쳐야 되는데 그나마 좀 무너질 확률이 낮은 곳들이 어디다? 거점 배우여서 지자체장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수 있고 거기에 사업성까지 좋은 곳들은 추가 분담금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런 곳들도 단타를 쳐야 된다.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속통합기획 22년 12월에 지정된 곳들 터집달 이제 적중 사례들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이번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역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이 신통기획을 해주기에는 뭔가 근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투기꾼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아니면 신통기획 하기에는 노후도가 좀 부족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 약간 모자란 2% 모자란 애들은 뭘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이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공공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거나. 그래서 비록 요번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 구역들 잘 면밀히 분석해서 요번 23년 멤버십부터는 하나하나씩 될 만한 구역들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 지역과 완벽히 일치하는 지역이 총 9개 지역인데 그중에 이제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구 3번지입니다. 자, 네. 성동구 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정비 사업이 활발하고 정비 사업의 교과서와 같은 곳이고 일을 잘하는 자치구이죠. 자, 여기 거점이 뭐가 있죠? 왕십리 광역 거점, 그리고 지금 현재 5호선 마장 역세권은 최근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원래 거점이 아니었지만 거점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좋아하는 뭐죠? 청계천변이다. 네. 예, 슈퍼블록의 학교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비록 비교적 최근의 공식인데 요번 신속통합기획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죠? 빌라촌을 좀 구제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반지하 빌라촌을 좀 구제해주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권력자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뭔가 선정적이고 베푼다는 그런 개념에서 해줬을지언정 사업성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꾸준히 잘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 기준이 하나 추가돼서 요번에 지정된 곳들이 많다. 근데 이제 사근동 같은 경우 학교 주변에 청계천변에
주차하는 심각한 슈퍼블럭이었고 과거에 무슨 지역이었죠? 재개발 추진하다 무너져서 도시재생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번에 2세대 도시재생을 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되었다. 완벽하게 적중된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두 네, 번째 지역은 자, 용두 3구역, 동대문구 용두 3구역인데 여기도 지근거리에 청계천변이 있지만 확실한 거점이 있죠. 청량리 광역거점이라는 확실한 네, 거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전철 신규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여기도 확실한 거점이 있더라. 청량리, 왕십리 광역거점 확실히 있더라. 이제 네, 그게 핵심이고 3080 사업지가 인근에 있는데 해제가 되었다. 네, 그건 해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개발할 다른 여지는 또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용도 1-6구역, 뭐 이런 것도 좀 미스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상봉 13구역 중랑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꼴등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중랑구인데 이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이 서울시 도시계획 포탈에 빨간 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딱 지정된 상봉 망우 여기가 지역 거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거점이고 최근에 상봉 시외버스터미널 상업지역 복합개발 관련된 인허가가 또 나왔죠. 네, 예, 그리고 13구역 같은 경우는 21년 그 신속통합기획 제가 임장기 올렸을 때 면목 역세권 이 바운더리, 면목 역세권도 거점인데 면목 역세권 바운더리 구역과 좀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복 심삼구역은 사업성도 좋고 믿을 만한 거점의 배후 주거지인데 그때 떨어진 이유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성까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언젠간 돼도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업성이 좋고 거점의 배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중랑구와 서울시에서 지원을 과감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면목 역세권 주변으로 재개발 구역들 따다닥 지난 1년간 지정된 곳들은 사실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봉 13구역은 사업성마저도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민들이 이상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상봉 망우 역세권 주변으로 이미 개발이 몇 년 전부터 왕성하게 돼서 어떤 사례가 많다? 돈 번 사례가 많다. 예, 이제 그게 네,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 2구역으로 한번 좀 자, 가보겠습니다. 마천 2구역도 작년 신속통합기획 임장기에서 마천 5구역과 더불어서 소개했던 지역이고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도시계획상 될 만한 명분이 충분한 것이다. 마천 역세권 자체가 참고로 거점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된다. 그리고 이 근방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 정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그것 또한 적중이 된 그런 사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뭐죠? 서울의 관문 입지잖아요. 서울의 네, 관문 입지. 네, 그래서 충분히 도시계획상 될 만한 명분이 됐는데 작년에 떨어졌는데 요번에 됐다. 이제 네, 그게 핵심이고 네, 자, 석관동 62-1번지는 뭘로도 유명하죠? 석관동 초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훨씬 더 유명한 지역이죠. 네, 근데 그 문화재와 바짝 붙어 있는 가주정 구역 말고 그 맞은편으로 레미안 아트리치 앞쪽으로 이 해당 이 석관동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해서 석관동 62-1번지 서집달 TV 임장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석관동 62-1번지 주변으로 이 6호선 역세권 자체가 거점이기 때문에 이 거점의 배후 주거지로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건너편에 있는 초기 가주정 지역보다 사업성은 좋습니다. 이 네, 문화재 그렇습니다. 네, 관련된 경관 규정이 그나마 좀 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 좋다. 네, 자, 여섯 번째 은평구입니다. 은평구가 일을 잘하죠? 비록 서울의 사이드 지역이지만 일을 잘하는 자치구 중에 하나고 서울의 관문 입지죠. 자, 연신내 불강 역세권이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부각이 돼서 이 은평구는 그 주변으로 노주거지 재개발이나 지주택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심을 다해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뉴타운 사업도 여러 번 해본 그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편백마을 산세마을은 사실 사업성은 좋지 않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상 재개발을 해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근데 계속 지난 1년간 잘 안 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여기 제가 그 강의 때나 칼럼이나 서집달 TV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편백마을 산세마을은 최근 트렌드상 재개발 지정은 될 가능성은 높은데 뭐가 끼어 있다? 투기꾼들의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그 행위가 너무 심한 곳이어서 여태까지 계속 배제되다가 요번에 됐습니다. 네, 됐는데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됐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여기가 이 서부선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또 잡았는데 서부선이 결국에는 고향까지도 이렇게 또 연결되는 그럼요. 그런 관문 입지에도 또 해당되거든요. 네. 네, 그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교 주변에 네, 신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음, 거점이다. 네, 자, 그다음 구로구 고척동입니다. 고척동.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문 입지죠. 관문 네, 입지고 개봉역세권 최초에는 개봉역세권 주변으로 네, 이제 거점을 지정해서 역세권 개발 활발하고 그 주변에 영등포 교도소를 이전하고 명품 임대 아파트를 만든 이 아이파크 임대 아파트 거기 자체도 거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강의에서 이 구로구 관련된 최근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 모아타운 관련 강의였을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신구로선 관련된 신규 거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배후 주거지로 해당 고척동 2531 일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네. 예. 모아타는 위쪽에 이렇게 됐고 둘 다 그리고 네, 적중했죠. 2531 때 모아타운, 이렇게 신통기획 아래쪽. 둘 다 네, 적중한 그 사례 네, 중에 하나고 네, 같은 구로구 내의 가리봉 1구역. 가리봉 1구역은 작년 신통기 임장기에서 여기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작년엔 지정이 안 됐죠. 지정이 안 네,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해당 역세권, 남구로 역세권 주변으로 작년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네, 남구로 역세권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이 광역 거점의 배후 주거지 역할로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조선족들이 많이 산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그 무덤갓도 같은 곳인데 가리봉 1구역 같은 경우 작년에 임정을 하고 조사를 충분히 해보니까 진심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됐습니다. 예. 네.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는 광역 중심지니까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3080 사업지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두 곳을 소개드리자면 네, 강의에서 메인으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부차적으로 설명드렸던 곳들이죠. 네, 그래서 이 금천구도 관문 입지구, 그래서 금천구 독산 시흥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시흥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의도에서 뻗어나오는 이 시흥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신안산선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 시흥대로가 너무 붐비니 그 이면도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의 거점들을 열심히 분석해 드렸는데 모아타운 신통계 뭐 이런 것들이 적중한 그런 사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에 모아타운이 많으니까 그 점도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샘플 지역으로 한 거는 이미 그 브로셔에 대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역을 알만한 사람들, 여기 개발하겠네 했는데 일단은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가운데 금천구청에 뭐 전화를 하신 분들이 그 담당자가 그런 사실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해서 넘어갔는데 결국 하나둘씩 지정이 네,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지정이 되더라. 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도시계획상 근거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네, 어떤 근거? 도로 확폭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도로 확폭 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유도해서 재개발하는 김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 상도 15구역을 최초로 강에서 설명했을 때 이걸 얘기했죠. 서울시가 이제 슈퍼블록을 해체한다. 이 슈퍼블록이라는 개념, 이 시작점이 사실 상도 15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도 15구역도 강에서 설명을 드린 곳인데, 네, 이쪽 지역 이제 신규 그 지주택 활발하게 신규 지주택들이 이제 사업 잘하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정비구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지처럼 보이는데 전혀 평지가 아닙니다. 완전 네, 구릉지인데, 네, 엄청난 예, 거든지. 이번에 됐더라. 네, 이 주변에 워낙 돈 번 사업지들이 많고 그동안 동작구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록 여기는 사업성이 그렇게 극강으로 좋은 곳이 아니지만 꾸역꾸역 우당탕 하면서 진행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이 서울연구원 자료에 이 블럭을 저희가 강의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정된 거는 이 바운더리. 그래서 상도 15구역이 저희가 작년에 그 알고 있던 상도 15구역보다 훨씬 더 넓어진 그런 바운더리가 되었고, 여기를 타겟으로 이렇게 잡았으면은, 그렇다면은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근거로 추천드렸으나 이번에 신통기에 선정됐다는 건
신통기획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통기가 이제 두 번, 뭐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두 번 해봤는데, 벌써 재작년과 작년이네요. 두 번 해봤는데 그 근거가 다 거점의 배후 주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통기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에 거점의 배후 주거지로 괜찮아 보일 곳들을 강의에서 여태까지 혹은 임장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네, 여기서 그곳이 사실 네, 5곳이라기보다는 예, 6곳인데 저희가 좀 추리는 과정에서 그 2020년도에 강의 수강하신 분들이 자양사동도 맞아요. 포함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또, 제보를 네,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워낙 네, 많은 곳을 가서 사실은. 네, 그래서 다 찾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요번 주 수요일 날 올라오는 쉬어가는 글에 자양사동 같은 경우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진숙빌라를 가로주택 정비사업 강의했을 때 네, 네,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임장반을 운영해서 여기 임장도 갔던 그런 곳이고 실제로 우리 회원이 매수한 그런 매물이긴 하는데 어떤 근거로 추천을 드렸냐? 수유 역세권 자체가 지구 거점이죠. 그래서 네, 수유 지구 중심 그 근거를 해가지고 이 수유 지구 중심이라는 거점을 하나 잡아두고 배후에 그나마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을 추렸습니다. 이 진숙 열림 말고도 몇몇 개가 있는데 그 몇몇 개가 중간중간에 적중이 된 그런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가주적 매물로 추천드렸지만 어쨌든 거점 배후 주거지로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동부권 내에서 좋아라 하는 곳이 있죠. 우이천변. 네, 여기는 사실 그쵸. 우이천변이랑 살짝 좀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거기죠. 사실 버스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고 다음은 남과자 이동 337-8번지 1원입니다. 천변이네요. 천변이고 인근에 뉴타운이 있죠. 네, 뉴타운이 있고 홍제천과 뉴타운 그리고 이거 강의에서 뭘로 강조했냐면 더블 역세권 신규 거점에 배후 상권으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이 신통기획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는 어쩌면 초역세권 상권개발지로 그리고 천변이 있기 때문에 상권개발지로 아마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신통기라는 제도가 나오고 이번에 신통기획이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또한 그 시장 정비 사업이 또 활발해지는 와중에 이 역세권 바운더리에 그 시장 건물이 있어요. 그 시장 건물도 네. 그 최근에도 또 임장을 갔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창신 9구역, 10구역이 이번에 그 창신동 쪽에는 총 3개 구역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구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거점이 뭐죠? 한양, 도성, 도심 네. 거점이에요. 네. 무려 도심 거점에 여기는 이 더블 거점으로 되어 있죠. 네. 동대문 지역 중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창신 수민 뉴타운은 사실상 이 도시계획만 보면은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왜 창신 수민 뉴타운이 지지부진하죠? 주택인 줄 알았는데 지정을 하고 보니까 여기서 봉제 공장 관련된 일을 하시더라. 그럼 이제 이들이 이주할 만한 곳을 만들어주지도 않아 놓고 이 아파트 개발을 강행할 수는 없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다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하려고 하죠? 동대문 그 시장, 이 프라자 건물들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재건축을 해서 여기 봉제 공장 하시는 분들을 글로 이제 옮기고 다 옮겨지면은 그때 이제 아파트 개발을 할 아마 그럴 계획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창신 9구역과 10구역 그때 당시에 모아타운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분명히 비욘드 조닝 테스트 해볼 가능성이 높다. 창신 뉴타운 9구역, 10구역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서계, 청파 그 구역들도 실제로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원리에 따르면은 그 서계동도 그렇게 되고요. 당초는 모아타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비욘드 조닝과 관련된 뭐 지구 단위 계획이랑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종 지역이 좀 많고 그래서 사업성에서 극히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샘플 모델로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모아타운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했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일단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죠? 최종 결론?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이거 리스트를 이렇게 돼서
무조건 100% 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뭐 예를 들면 창신 9구역이 됐다, 뭐 창신 10구역이 됐다 이렇게 해서 아무 매물이나 매수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타이밍 그리고 어떤 매물을 어떤 주소지에 어떤 유형의 매물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은 네, 사근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 한번 무너진 전적이 있는 곳이죠. 왜 네, 무너졌죠? 추가 분담금 감당 여력이 없어서. 네, 근데 신속통합계획이 인센티브가 없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 속도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만 있고. 그래서 사근동 같은 경우는 진짜 단타 쳐야 돼. 만약 이런데 굳이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저라면 차라리 여기 말고 마장역 세권에 용도 좋은 땅을 선점하겠어요. 이 얘기는 이미 3년 전부터 했는데 네, 그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네, 준주거 지역 종상향도 제가 이미 적중을 했고 마장역 세권. 그래서 사근동은 그렇지만 쭉쭉 내려보면은 이 상봉 13구역은 여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신통기획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더라도 다음 개발을 분명히 기회를 계속 줄 곳이에요. 여기는 네, 빈칸을 계속 채울 거예요. 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 빈칸을. 그래서 이런 데는 그나마 실력이 좀 없더라도 매도 타이밍 잘 못 잡더라도 물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동네죠. 그래서 네, 이 모든 구역 있잖아요. 사업성이 좋지 않은 구역도 고수들은 알아서 단타를 잘 칩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뭐죠? 경향이? 앞으로는 이 정비 사업 초기에 뭘 공개한다? 사업성, 네, 비례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명명백백히 공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성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단타 치면서 돈 벌기에. 예. 그리고 그 마천 2구역이 아주 적절한 사례인데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초역세권에 있는 이 대로변에 있는 단독 다가구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은 여기 준주거 지역 갭으로 투자한다면 여기 준주거 지역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핀포인트로 들어가야지 여기는 아무 매물이나 딱 산다?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최종적으로 잘 되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무너지면요. 여기 이쪽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초역세권은 역세권 시프트라도 가능한데 아니면 역세권 상권 개발이라도 가능하고 여기 준주거적 빌라촌은요. 당연히 준주거적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겠죠. 여기 네. 준주거 지역 빌라촌은 실제로 임장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 고밀도 오피스텔들을 지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예. 네. 지금 그런 곳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 지금 마천역 주변은 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네. 아시죠? 가격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락, 하락, 하락. 네. 그래서 중요해요. 네. 핀포인트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중요해서 이 지정됐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타를 쳐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다음 네. 이제 오늘님께서 올려주신 요 게시글을 보면은 중요한 걸 리스트를 쭉 내려보면은 이 많은 곳들이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이제 된 곳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거의 뭐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나 정도 됐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떨어진 곳들은 기회를 영영 못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추진하는 세력들은 그 다음 사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래서 23년 멤버십에서 이 떨어진 곳들 중에서 잘 추려가지고 될 만한 곳들, 그런 곳들을 23년 멤버십에 계속 녹이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데서 뭐 단타 치면 되죠. 어쨌든 지정되면은 지정되기 전과 후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의 차이가 확확 나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속통합기의 예, 시황 분석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